이번에는 우리 다항식의 곱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 자, 개념 유형 공통수학 1 10쪽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지수법칙이라고 나왔어요. 자, 지수법칙은 자, 어떤 밑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문자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다. 그래서 가리키는 수다 해서 익스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리킬 지자 이렇게 쓰는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를 한번 복습해 보면, 자, 곱셈은 지수의 덧셈으로, 자, 여기서 제곱은 지수의 곱셈으로, 그 다음에 얘는 분배 법칙으로 1, 1이니까, 자, A1, B1에서 n을 해준다면 이렇게 곱하고 해서 A의 n, B의 n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분수 형태가 돼 있어도 뭐다? n이 돼 있으면 여기 1, 1이 돼 있으니까 A의 n, B의 n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자, A, B의 세제곱이라는 뜻은 뭐야? A, B를 이렇게 분수를 3번 곱했다는 거니까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니까 요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음수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제곱분의 1이라는 것도 알아야겠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자 얘가 음수가 돼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를테면 A의 4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A의 빼기 표시로 이렇게 나눗셈은 빼기 표시가 되는데 그럼 얘는 A의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에요. 자, 이 의미는 뭐야? 역수의 A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음수는 뭐야? 지수의 역수는 지수의 음수는 역수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또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위로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지워지네. 이를 좀 지우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지우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분배 법칙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다항식의 곱셈은 일단 다항식의 곱셈은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2x의 제곱 4xy 그 다음에 얘는 3xy 그 다음에 6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동량끼리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를 묶고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낸 것을 전개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의 형태를 다항식의 덧셈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전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의 등의 성질 보면은요. 자, 세 다항식 ABC에 대해서 자리를 바꾸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이 세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의 결과값은 같다는 게 결합법칙이죠. 자, 그리고 분배법칙은 자, 이렇게 가로 바깥에 곱셈이 되어 있을 때 하나씩 이렇게 곱해 주어서 하는 것도 이렇게 더한 다음에 곱한 거하고 계산의 결과가 같다는 게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영어로 한번 해보면 자, 교환 법칙은 커뮤니터티브 프로퍼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결합 법칙은 뭐예요? 결합 법칙은 associative property. 그다음에 분배 법칙은 distributive propert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간단하게 가로를 제외하고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자, 밑으로 가서 음,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게 뭐죠? 예, 곱셈 공식이었어요. 자, 곱셈 공식을 어디까지 배웠어?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죠, 요거는? 예,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우리 한번 복습해 보죠. A 더하기 B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그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그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핫수 2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되고, 얘는 어떻게 돼? 이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 얘하고 얘를 곱했으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차수인 2를 곱해준 요게 되겠죠. 그다음에 얘 합차 공식, 그다음에 A 플러스 B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곱한 것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자, 그리고 얘는 근의 공식, 아니,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두 개를 더한 것을 앞에다 쓰고, 곱한 것을 뒤에다 쓰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를 두 개 더한 것은 상수항이 될 테고, 앞에 거 두 개 곱한 건 이차항이 될 테고, 자, BC와 A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 할 때도 이와 같은 성질이 있으니까 얘를 세로로 쓰는 겁니다. 자, 세로로 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써요? 세로로. 자, 얘를 AC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얘를 B하고 D라고 쓰면 실제로 곱해주는 것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X자로 우리가 곱해서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C 해서 이렇게 해서 더해준 게 1차항의 개수가 되면 될 테고 이렇게 해서 곱해준 게 뭡니까? 네, 상수항이 된다라는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었죠? 네,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좀 지우고요. 지저분하게 쓴 것들 지우고. 자, 이제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배우는 인수분해. 자, 여기 위로 이렇게 당겨 놓고요. 자, 이렇게 노란색을 배우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이번에는 세 개의 곱입니다. 세 개의 곱. 자, 세 개의 곱이라면, 자, 세 개의 곱이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요. 자, 얘의 제곱, A 제곱, 얘의 제곱, B의 제곱, 그다음에 얘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항들이 이게 2차라면 여기가 1차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곱해지는 거듭 제곱이 2차라면 전체 이 항들은 A, B, 2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A 제곱이고 B의 제곱, C의 제곱이 됐으면 2차가 되려면 두 개씩 이렇게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의 수가 뭐야? A, B, B, C, 그다음에 CA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2가 붙어야겠네요. 그래서 2 요렇게 붙으면 되겠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 두 번 곱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자,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에다가 앞 두 개를 곱해서 앞에 이제 침창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거 두 번 곱하고 뒤에 거를 곱하는 거하고 뒤에 거 두 번 곱하고 앞에 걸 한 번 곱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가 전체 거듭 제곱이 3이니까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 b를 더해준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a의 제곱이랑 똑같고 여기에 3, 여기도 b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얘와 얘만 바뀌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얘를 한번 이렇게 배웠으면 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보시면 지금 자, A의 세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은 자, 앞에 있는 거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얘의 세제곱이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b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플러스 a의 b의 제곱이 돼요. 자, 이렇게 곱하면 a제곱 b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b제곱이 되니까 이 뒤에 것들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앞에 것만 남게 되게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실제로 해보시면 자, 얘가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자, 이렇게 얘가 빼기가 돼 있잖아, 앞에가. 그러면 저는 가운데는 뭐가 돼 있다? 플러스가 돼 있다라고 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잘못했네요. 마이너스가 되겠네. 자,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가 플러스일 때는 뒤에가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되나요? 세제곱, 세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는 자, 3차 방정식에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해를 갖는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1차 계수의 합은 합으로 표시되고요. 2차는 두 개의 곱으로 표시되고, 1차 항의 것은 두 개의 곱, 그 다음에 상수항은 세 개로 되겠다. 자, 보시죠.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이렇게 될 테고, 자, 얘를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1차 항은, 3차 항은 일단 이렇게 쓰고, 자, 2차 항은, 자, 총, 얘가 3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미 2차가 있으니까 1차에 해당하는 상수항들을 그냥 더해 써줘야 되고. 그리고 얘가 1차가 됐으니까 2차가 되려면 두 개씩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돼? A, B, C가 되더라. 요거를 나타내 준 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4차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xa-a, x-b. 자, 요렇게 4개가 되어 있다면, 자, 얘는 일단 전체가 4차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3차에 해당하는 것은 얘를 다 더한 값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에 앞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자 얘는 조금 선생님이 예. 자 보시면 얘도 지워놓겠습니다. 2차 항이 되려면 자, 2차가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한 거가 돼야 되겠죠. 그럼 몇 개가 돼야 되겠어요? 자, 4개 중에 두 개를 골라내는 거니까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이 돼서 같은 앞뒤가 순서가 같은 건 하나로 쳐야 되니까 조합을 썼어요. 그래서 얘가 되면 6개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6개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곱하면 AB, 그다음에 AC,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 AD가 되겠네. 그죠?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 BC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 BD가 되고, 두 개를 곱하면 CD. 이렇게 6개가 돼서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붙었더라도 두 개씩 곱하면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세 개를 곱하는 걸 해볼까요? 그럼 네 개 중에 세 개를 골라내서 곱하는 거니까 얘는 네 개의 값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있는 것을 세 개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자, ABC가 될 테고 그 다음에는 ABD가 되겠네. 그 다음에는 BC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X. 마지막 상수항은 뭐야? 요 네 개를 다 곱한 거니까 A, B, C,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무조건 더한 것에 합시다. 네, 더한 것. 1차 항을 다 더한 거고 두 번째는 두 개씩 곱해서 2차를 만들어서 합이다. 세 번째는 3차를 만들어서 합이다. 네 번째는 4차를 만들어서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 A와 B가 음수라고 A와 B가 근이라고 했다면 자, 이거를 전개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X의 제곱에다가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곱한 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x 세제곱의 계수는 합이 될 테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합이 될 테고 맨 끝에 상수항은 뭐야? 늘 곱이 된다는 거. 네, 해에 곱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몇 번 내용이야? 8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4차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 놓고 자, 이번에는 자, 9번 내용으로 한번 가시죠. 9번 내용으로. 자, 이번에는 여기 ABC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BC, CA다. 네, 요게 연산을 해보면 얘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자, C의 세제곱 형태로 마이너스 3ABC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연산식을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 좀 복잡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 좌변을 일단 생각해 본다면 하나씩 해보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A의 세제곱이 되겠네. A의 세제곱. 그다음에 곱하고 곱하면 플러스 A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면 a의 c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제곱 c. 자, 요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곱하는 거죠. 한 차례대로 하면 자, a제곱 b.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자, 얘는 bc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ab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c 마이너스 abc네. 그죠? 그 다음에 요 c 거를 하면은 a 제곱 c 그리고 b 제곱 c 그다음에 c의 세제곱 그 다음에 abc가 될 테고 bc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캔슬아웃을 한번 시켜보죠. 자, 그러면 얘랑 같은 게 어디 있나? 여기 있네. 그래서 아웃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것은 여기 있네요. 여기.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것은 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것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얘랑 같은 것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리고 얘랑 같은 것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나 보면 남은 거는 얘 남고 그 다음에 얘 남고 그 다음에 얘가 남았어요. 그리고 얘 남고 얘가 남았죠? 그래서 요 파란 걸 더하면 앞에 게 되고 자 이렇게 귤색을 더하면 마이너스 3abc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잘 외우고 있으셔야겠습니다. 9번. 자, 그 다음에 10번. 음, 10번도 보시면 10번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거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우면 자, 맨 마지막 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얘가 만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선생님은 얘를 합차 공식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얘를 먼저 썼어. 그 다음에 얘를 썼어. 자, 그러면 얘를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하나를 묶어주면 제곱이 되고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에 2의 a의 제곱 b의 제곱이니까 나머지 요 두 개를 요걸 써주면 얘는 하나가 되겠네. 그래서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네, 선생님이 여기서 항등식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소피 제르맹 항등식인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의 4제곱과 4b의 4제곱은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얘가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ab a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자, 요거를 계산하면 요렇게 된대요.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앞에 거 a 제곱 플러스 2b 제곱의 전체 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4a 제곱 b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의 제곱이니까 a의 4제곱 4b의 4제곱에 마이 플러스 여기 2에다가 2를 곱하니까 4가 됐죠. a 제곱 b 제곱 그래서 얘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빼주시면 자 얘가 캔슬아웃 돼서 요것만 남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피 제르맹의 항등식이 요렇게 되는데 자 요것도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추가해서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